13권 세조 4년 7월 24일 기유 두 번째 기사 1458년 명천순 2년 예조에서 평안도 관찰사의 개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모든 중국에 입조하는 행차의 길을 떠나는 날짜와 기간을 의뢰 이문하여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정조사, 성절사, 천추사를 제외하고 만약 때 없이 가는 주문사, 사언사, 진화사인 경우에는 그 호송하는 군사와 짐을 싣는 말을 여러 거울에 모두 시기에 임하여 뽑아서 준비함으로 서로 이수가 몹시 멀어 인마가 길에서 쓰러지게 되니 피피하기가 더욱 심합니다. 참건대 이제부터 때 없이 중국에 입조하는 행차는 본조에서 즉시 이문하여 알려주어서 그 도로 하여금 미리 먼저 포치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 7월 13건 세조 4년 7월 24일 기유 세 번째 기사 이조에서 아뢰기를 경적은 치세의 도구이므로 중하게 여기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문관에서 소장한 서적은 모두 비각에 간수하고 있는데 전조 이래로 구매하여 얻거나 찾아서 모은 것이므로 마땅히 삼가 지켜야 할 것인데도 관원들이 예에 따라 천전하면서 서적의 출납의 여사로 보아 점차 산일하기에 이릅니다. 참컨대 이제부터 경사, 자, 집, 잡서를 나누어 3방으로 만들어 전수하게 하되 직제하기나 직관 중 이론을 구임으로 총괄하여 다스리게 하고 최대할 적에는 해유를 상고하여 교부하게 하며 매년 초가을에 열람한 숫자를 알아서 아뢰게 하고 승정원과 예주로 하여금 건만을 검찰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비각은 고려 때 비서성의 책과 문서를 보관하던 창고이다. 전수는 책을 맡아 갈무리하는 것이다. 해유는 관원들이 전직할 때 재직 중의 회계 물품 출납에 대한 책임을 해제받던 일이다. 인수인계가 끝나고 호주나 병주에 보고하는데 이상이 없으면 이조에 통지하여 해유 문자를 발급받았다. 세조 7월 13권 세조 4년 7월 25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중궁과 정의공주의 집에 거둥하였다. 마침내 야인 범찰의 아들 보하토 등 7인을 인견하니 여러 장수들이 모두 입시하였다. 보하토에게 명하여 수를 올리게 하고 특별히 채단의 일령과 도자, 채낭을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7월 26일 신의 첫 번째 기사 경혜루에 나아가서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는데 이명대군 2구, 함령군 2인, 계양군 2정, 밀승군 2짐, 의창군 2군, 영해군 2당, 영순군 2부, 하승위, 정현조, 좌찬성, 신숙주, 우찬성, 황수신, 이조판서 1명에, 병조판서 홍달손, 지중추원사 홍윤성, 양정, 강원도 관찰사 이윤손, 행상호군 김수온, 승지 등과 병조참의 한계희, 행상호군 어득해 등이 시사하였다. 인과 신숙주, 황수신 1명에게 매 각각 1년씩을 내려주고 황수신, 어득해에게는 호피 각각 1장씩을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7월 26일 신의 두 번째 기사 명하여 사헌지평 권이경을 파직하였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7월 26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일본국 상종포 염진에 머무르는 이세수 원문이 사신을 보내와서 토무로 바치고 일기주와 외대호군 덩구랑 사정 야산보라와 건주의 야인 도도 이만주의 아들 도만호 이아구 등이 와서 토무를 바쳤다. 세조실록 13군 세조 4년 7월 27일 임자 첫 번째 기사 병조에 전지하기를 강원도가 근래 흉년으로 인하여 인물이 조잔한데 군사의 정원은 줄지 않았으니 백성들이 그 패단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마련하여 옮겨 정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7월 27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장령 김국광이 본부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지금 지평 권이경을 파직하셨는데 만약 부중의 공사로 인한 것이라면 신등도 모두 같이 의논하여서 아랜 것이니
안연히 관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대죄하게 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너희들이 사건의 실마리와 이유를 구명하지도 아니하고 나에게 묻는 것은 심히 무리하다. 속히 물러가라 하였다. 김국광이 또 아뢰기를 파출하여 주소서. 전지에 다른 사연이 없으니 부중의 공사로 인한 것을 이르는 것입니다. 다만 대지할 뿐입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전일에 권이경이 말하기를 신이 일 때문에 의금부에 갔더니 모든 홍윤승에 관계된 사건은 건부에서 모두 덮어두고 묻지 않았습니다 하였으므로 내가 묻기를 무슨 일을 덮어두었는가 하니 권이경이 대답하기를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는데 대개 덮어두고 있다고 하는 것은 권이경이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가볍게 이를 말한 것이었다. 내가 즉시 그를 죄주려고 하였으나 다만 김분 김인을 행문하는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권희경을 죄준다며 법을 굽힌다고 할 것을 혐의스러워하여 그 사건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지금 김분 등이 이미 말하기를 혼서가 지난해 3월에 있었고 또 홍윤성이 술에 취한 것이 너무 심하여 인사불성이어서 우연히 잔 것입니다 하였으니 홍윤성의 사건은 모두 사실이 아닌 데에서 나왔기 때문에 권이경을 죄준 것이다. 너희들에게 관계된 것이 아니니 속히 직사에 나아가라 하였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7월 27일 임자 세 번째 기사 해인사의 인경 경차관 정은이 대장경 살벌을 바치니 명하여 홍천사에 두게 하였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7월 27일 임자 네 번째 기사 건주의 도독, 동창, 나랑가가 각각 사신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치고 모련이 지위, 왕나주 등 사민도 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7월 28일 개축 첫 번째 기사 함길도 도우절제사 양정과 강원도 도관찰사 이윤손과 해인사 행향사 승지 조승문 등이 하직하였다. 영천보원군 윤사로와 조승문 등을 해인사에 보내어 불사를 행하려고 하였으나 사무부에서 흉년이 들었으므로 보내는 것이 불가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다만 조승문만을 보냈으며 우부승지 김질에게 명하여 보제원에서 양정을 전송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7월 28일 개축 두 번째 기사 대사원 민건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생각하건대 김한의 집이 공벽한 골짜기 가운데 있으니 만약 홍윤성이 화천군의 집에서 취하였다면 스스로 마땅히 있길까인가에 자의하는데 어찌 반드시 혼인 말을 하던 집에 간 다음에야 자겠습니까? 신등이 이른바 탄핵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의금부에서 공문하는 것은 경들의 알바가 아니다 하였다. 민건 등이 아뢰기를 본부에서 전일에 홍윤성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기민을 잘 타일러 버리고 그 집에 갔다고 하였으니 정말로 취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정상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비록 잘 타일러 보려고 왕래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신을 죄줄 만한 일이 아니니 진실로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취하였기 때문에 정상이 없었다면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경들은 취하지 않아서 정상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였다. 민건 등이 다시 아뢰기를 홍윤성이 김한의 집에 이르렀을 때 어찌 스스로 그 잘못을 알지 못하고서 갔겠습니까? 이것은 믿는 바가 있어서 고의로 범한 것입니다. 지금 공신이기 때문에 논하지 않는다며 사람들이 장차 말하기를 홍윤성 같은 자가 윤상을 저버린 죄를 범하여도 오히려 묻지 않는데 우리들 같이 무지한 자는 비록 법을 범하더라도 무슨 해가 있겠는가 할 것입니다. 또 홍윤성이 성상께서 보전하여 주신 은혜를 돌아보지 않고 방자한 행동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청컨대 법에 따라서 그를 죄를 주어 조정의 기강을 바로 잡으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내가 다시 말하지 않겠으니 경들도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7월 28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길거리에 무식한 무리들이 초혼을 한다고 핑계하고 혹은 도성 안의 길거리에서 혹은 냇가에서 당, 번을 늘어세우고 떡과 과일을 베풀고 승도들을 맞이하여 죽은 혼을 소리쳐 부르니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지금부터 법령을 범하는 자가 있을 것 같으면 중하게 논지하고 아울러 승도와 가장과 그 방의 관령을 죄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당은 불가에서 절의 앞이나 설법하는 곳에 달던 깃발을 말한다. 번은
법요를 설법할 때에 절 안에 세우는 깃대인데 맷 옥대기에 비단이나 종이 같은 것을 가늘게 오려서 달았다. 방은 서울의 오구를 다시 나눈 행정구역이다. 관령은 방의 우두머리를 말한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7월 28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야인 도만의 이 아구, 지휘, 고, 납합 등 5인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7월 29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사관원의 쌀에기를 김한의 처의 사건은 이미 끝났는데 홍윤성은 마침내 죄를 받지 않았으니 신등은 조광지처가 집에 있는데도 혼인을 꾀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상중에 혼인 말이 있는 집에서 묵는 것이겠습니까? 하니 윤하지 않았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7월 29일 갑인 두 번째 기사. 대사민건 집이 구신충 장령 김국광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거기에 생각하건대 효라는 것은 100가지 행동의 어뜸이며 10,000가지 교화의 근원이니 사람이 효가 없으면 그 나머지는 좋게 볼 것이 없습니다. 근자의 지중추원사 홍윤성이 훈공대신으로서 성상의 보전하여 주시는 지극한 뜻을 몸받지 아니하고 바야흐로 어미의 상중에 있으면서 겨우 소상이 지나자 정욕을 참지 못하고 전일에 혼인의 말을 하던 집에 바로 들어가 잠을 지내고서 돌아왔으니 특히 남의 자식 된 자의 도리를 잃었습니다. 보는 사람이 많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많으니 어찌 덮어둘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말하기를 홍윤성이 술에 취하여 갔다고 하지만 그러나 본부에서 일찍이 홍윤성에 물으니 그 대답의 대략은 김한의 처자 등은 이미 나와 혼인하기로 약속하였는데 김인이 중간에서 저지함으로 내가 설득하려고 갔다 하였으니 실로 취한 때문에 망령되게 간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또 더구나 취한 때문에 머물러 잤다면 설득하려고 간 것이 아니고 혼인말이 정해진 여자를 간통하러 간 흔적이 저절로 나타납니다. 또 스스로 지만하였다고 하였으니 홍윤성도 또한 그 죄를 스스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충신은 효자의 문에서 나온다 하였으니 홍윤성이 만약 어려서 부모가 애써 키워주신 노고를 생각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어느 결혈의 슬픔을 잊고 혼인하기를 고하였겠습니까? 이것을 참아 할 수 있는데 무엇을 참아 할 수 없겠습니까? 홍윤성은 이미 그 어버이를 잊어버렸으니 능히 나라에 충성하겠습니까? 신등은 후세 사람들이 그 허물을 본받아 불의한 짓을 자행하여 이르지 못하는 바가 없을까 염려스럽고 두려우니 국가에서 장차 어떻게 하지 못하게 막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홍윤성이 죄를 밝게 바로잡았었사였다. 어스로 답하기를 임금의 마음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한다면 마땅히 지극히 공정하고 사사로운 정이 없는 뜻인지를 살피고 생각한 다음에라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경들의 말이 어리석은 것 같으니 마땅히 사관원과 같이 교장하여 오라. 내가 잘 조치하여 죄가 있는 자를 밝게 바로잡겠다 하니 또 아뢰기를 홍윤성의 죄는 징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지금 죄주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일을 뒤에 반드시 금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홍윤성이 술에 취하여 그 집에 잘못 들어간 것이 무슨 죄가 있겠느냐? 불효하다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일인가? 또 김인 등이 무고하였다고 자복하였으니 만약 홍윤성을 죄주려고 한다면 반드시 김인 등의 죄를 벗겨준 뒤라야 가할 것이다. 경등이 과연 빙문할 수 있다면 김인 등의 죄를 벗겨주고 홍윤성에게 죄를 돌리겠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홍윤성이 본부의 물음에 답하기를 김인의 중간에서 저지하는 뜻을 설복하려고 갔다 하니 정말로 취한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어미의 상 안에 혼인의 말을 하던 집에 갔으니 효라고 하겠습니까? 신등은 김인이 홍윤성의 하지 않은 일을 지나치게 꾸며대었으니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홍윤성이 상중에 혼인을 구한 죄도 또한 큰 것입니다. 방문하에 죄를 정하라는 명이 있으면 어찌 사용하겠습니까? 하였다. 전지하기를
내가 처음에 홍윤성의 일을 듣고 즉시 의금부에 교지를 내려서 그 죄를 주려고 하였으나 계속해서 친히 홍윤성에게 물어보니 술에 취하여 잘못 들어갔습니다고 대답하였다. 옛날 순임금은 상의 분에 사무친 말을 듣고도 그를 믿으셨으니 서경에 이르기를 내가 좋아하는 바는 덕이다 하고 임금은 곧 그를 받아들이신다고 하였다. 임군이 어찌 남의 말을 듣고 도리어 그 정상을 캐내고 믿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김분등을 하옥하여 공문하게 한 것이다. 그때 경들이 홍윤성을 국문하도록 재삼 청하였으므로 나는 그 일이 끝나기를 기다리라고 대답하였다. 이제 기민이 과연 무고하였다고 자복하였는데 경들은 홍윤성이 무슨 죄가 있다고 말하는가. 만약 홍윤성이 일일이 타일을 갔다고 말한다면 일일이 타일은 말이 없는 것이며 만약 일일이 타일은 것을 핑계하여 갔다 하면 또 그렇게 한 흔적이 없는 것이다. 만약 말하기를 일일이 타일러러 갔다고 하여도 이런 것을 가지고 공신을 죄줄 수 있겠는가? 경등이 상세하게 이를 의논하여 말하라 하니 대답하기를 신등은 반드시 일일이 타일러러 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가 술에 취하지 않고 간 것이 드러났다는 것뿐입니다. 또 그를 용서하거나 그를 죄주는 것은 스스로 성상의 재량에 있습니다. 언과는 법을 지킬 뿐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므로 전지하기를 재개 후에 마땅히 김분등을 중하게 논지할 것이니 경은 홍윤성이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조건을 만들어 오라 하였다. 지만은 죄인이 스스로 자복할 때 너무 오래 속여서 미안하다는 뜻으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던 말이다. 교장은 중대한 일이 있을 때 사헌부와 사관원에서 합동으로 연명하여 상소하는 것이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7월 29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좌사관 김종순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근래 홍윤성의 일을 가지고 여러 번 천청을 번독하였으나 유윤을 입지 못하니 분하고 답답한 마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신등이 극이 생각하건대 부모의 상은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천하 고금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예입니다. 기복의 법은 후세에서 일어났으니 대신으로 상중에 있지만 혹은 종사에 관계되거나 혹은 군국의 중책을 맡은 자이면 부득이 탈정하여 기복하는 것입니다. 상중에 있는 자도 또한 스스로 능히 할 수 있는 것인지의 유무를 헤아려 보고서 부득이 직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마 슬퍼하는 정을 견디지 못하여 집에 있을 때는 최지를 벗지 않고 거적 자리에 흙덩이를 베고 자며 오로지 조정의 임금만을 많은 길복을 입는 것이니 이것이 고죄입니다. 홍윤성이 지금 어미의 상중에 있는데 전하께서 그 옛 공로를 기억하여 곤도에 따라 기복하시었습니다. 홍윤성으로서 해야 할 일은 마땅히 위로는 성상의 뜻을 못받고 아래로는 자식의 직분을 다해야 하므로 옛날 대신들의 기복한 예와 같이 거처, 음식, 언어, 행동에 삼가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인데 이제 겨우 소상이 지나자 이게 어떠한 때이라고 술을 마시고 지나치게 취하여 양가의 과부 집에 머물러 자겠습니까? 홍윤성은 대신으로서 망령된 행동을 알지 못하는 무리가 아닌데 다만 이번 한 가지 행동으로 이미 대절을 잃었습니다. 김한의 집은 몰래 혼인하려고 꾀하던 집이니 그곳에 있었다는 것은 혐의스러운 일입니다. 만약 말하기를 술에 취하였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고 한다고 하여 그것으로 능히 사람들의 의욕을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으로 신등은 되풀이하여 생각하여 그 단서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등이 일찍이 듣건대 뜻을 두지 않으면 막야도 둔해진다고 하였습니다. 홍윤성이 이미 김한의 집과 혼인을 약속하고 또 그 집에 가서 머물러 잤으니 이것은 무슨 마음입니까? 바야흐로 피눈물을 흘리고 간장이 끊어져야 할 때에 그의 행동한 짓이 이와 같았으니 비록 불효의 죄를 면하고 사하더라도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오형의 3,000가지 죄가 속하지만 죄로서 불효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버려두고 묻지 않는다면 오로지 홍윤성만을 징계할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장차 사람마다 그 허물을 본받아 강상이 점차 아주 없어질까 두렵습니다. 신등이 또 생각하건대 까닭없이 본처를 버리거나 유처, 취처 하는 것은
나라에 정한 법이 있는데 지금 홍윤승이 공공연히 혼수를 보냈으니 결혼할 때 만약 전처를 벌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유처, 취처요. 만약 전처를 벌인다면 이것은 까닭없이 아내를 버린 것이므로 이것 또한 그 실정을 밝게 변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유사에 내려 추획하여서 그 죄를 바로잡았었어야 했다. 전지하기를 그날 내가 홍윤승에게 술을 먹인 것은 너희들도 들은 바이다. 지금 홍윤승이 어디에서 취하였다고 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신등은 다만 홍윤승이 취한 것을 알 뿐이지 술을 마신 곳은 알지 못합니다 했다. 전지하기를 상소에서 공공연히 납치하였다고 하는데 홍윤승이 하였다는 것인가 그 아비가 하였다는 것인가 하니 아뢰기를 납치한 일은 비록 아비가 주관하였다고 하나 유처 취처하거나 까닭없이 아내를 버리면 어찌 죄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전지하기를 억지로 홍윤승이 죄가 있다고 하니 너희들은 물러가서 조목을 만들어서 하려라 하였다. 탈정은 남의 슬퍼하는 정을 빼앗습니다. 막 야는 명금을 말한다. 오형은 5가지의 형벌이다. 즉 자자, 묵형, 의형, 월형, 궁형을 말한다. 기복의 법은 나라의 일이 있을 때 상중에 있는 대신을 3년상이 지나기 전에 다시 벼슬에 임명하던 제도이다. 세조 7월 13권 세조 4년 7월 29일 갑인 네 번째 기사 호조에서 아뢰기를 매년 추석에 문소정과 여러 능의 제사에 화초를 들어가는 주홍의 숫자를 예대로 고치소서 하니 어서로 말하기를 제사는 정성과 정결을 귀하게 여기고 번잡하고 화려하게 하는 데 있지 않다. 만약 화려하게 하는 것이 정성이라면 매월을 당하여 금은을 사용하여 고쳐 만든 다음에라야 뜻이 맞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물자를 끝없이 낭비하여 쓴다면 반드시 백성들을 상하게 하기에 이를 것이니 어찌 조정의 뜻이 있겠는가 하였다. 세조 7월 13권 세조 4년 7월 29일 갑인 5번째 기사 종부시의 사례기를 송현정 이견신이 까닭없이 아내를 버리고 통진의 집으로 보냈다가 일이 발각되어 행문하게 되자 죄책을 면하려고 일찍이 개품하지도 아니하고 마음대로 통진에 가서 아내를 데리고 돌아왔으니 창건대 상상께서 재결하소서 하니 명하여 고신을 거두고 외방에 유배하게 하였다. 세조 7월 13권 세조 4년 7월 30일 을묘 첫 번째 기사 한필도 도주제사 양정에게 안마를 내려주었다. 세조 7월 13권 세조 4년 7월 30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환구 기재의 의식을 아뢰었는데 그 의식은 이러하였다. 기일 전 1일에 충후위에서 헌관 집사관의 위차를 외유의 바깥길 남쪽에 설치하되 아울러 땅의 형편에 따라서 적당하게 한다. 1일 전에 전사관 단사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단의 위아래를 소재하고 요단에 시목을 쌓아놓고 내유의 서쪽 문 바깥길에 찬만을 북쪽에 남양하에 설치하되 땅의 형편에 따라서 적당하게 한다. 호천상제 황지기의 신좌를 단유의 북방에 남양하에 설치하고 자리는 볏집으로 한다. 상제는 동쪽에 있고 지기는 서쪽에 있다. 태조 대왕 배위의 신좌를 동쪽에 서양하에 설치하고 자리는 왕굴로 한다. 대명의 신위를 태조 신위의 조금 뒤에 설치하고 자리는 볏집으로 한다. 성신의 신위와 풍운뢰우의 신위는 모두 동쪽에 있어 서양하여 설치하고 자리는 왕굴로 한다. 야명의 신위는 대명의 신위에 당하는 데에 서쪽에 있어 동양하에 설치하고 자리는 볏집으로 한다. 남, 서, 북해의 신위는 야명의 신위의 조금 뒤쪽에 설치하고 악독, 산천의 신위는 모두 서쪽에 있어 동양하에 설치하고 자리는 왕굴로 한다. 깨끗하게 하기를 끝내고 임시로 철거하였다가 고하면 헌관의 자리를 단 아래 동남쪽에 서양하에 설치하고 전사관 감찰의 자리는 조금 남쪽으로 물려서 뒤에 모두 서양하에 설치하고 서리가 그 뒤에 배종한다. 찬자 알자의 자리는 조금 남쪽으로 물려서 뒤에 모두 서양하에 설치하고 서리가 그 뒤에 배종한다. 찬자 알자의 자리는 단 아래의 북쪽 가까이에 서양하에 설치하되 북쪽이 미가 되게 한다. 감찰과 여러 집사의 자리는 단 남쪽에 모두 품등마다 자리를 달리하여 겹줄로 북향하에 설치하되 서쪽이 미가 되게 한다.
망류 위는 시단의 북쪽에 남향하에 설치하고 대축 찬자의 자리는 북쪽에 있어 남향하에 설치하고 망의 위는 단의 서쪽에 예감에 당하는 데에 북향하에 설치하고 대축 찬자의 자리는 동쪽에 있어 서양하에 설치한다. 기일의 축시 전 오각에 전사관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축반을 받들고 들어와서 패비를 각각 하나씩 준수에 진술한다. 향로, 향안과 초를 각 신위 앞에 설치하고 다음에 제기를 설치하고 찬구를 담는데 신위마다 각각 왼쪽에 변이 2개, 오른쪽에 두가 2개, 보괴가 각각 2개씩 변두 사이에 있으며 그의 오른쪽에 두가 1개인데 보괴 앞에 있다. 희생의 털과 피를 담는다. 조가 1개인데 두 앞에 있고 시승을 담는다. 자기 1개인데 조 앞에 있다. 점이 있다. 또 조가 1개인데 저 앞에 있다. 희생의 고기를 담는다. 대준이 2개, 산례가 1개인데 모두 작과 멱을 얹어서 각각 여러 신유의 남쪽에 두고 세작을 남쪽 계단의 동남쪽에 북향하에 설치하되 뇌는 세작의 동쪽에 있는데 작을 얹어 놓고 비는 세작의 서쪽에 있는데 수건을 덮어둔다. 전사관이 찬구를 채우기를 끝마치면 대축의 신위판을 신좌에 설치한다. 알자가 감찰을 인도하여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서 단의 위아래를 살펴보고 규찰하여 의식과 같지 않은 것은 도로 내보낸다. 삼각전에 여러 사관이 각각 제복을 입으면 찬자 알자가 동쪽 유문으로 들어와 단의 남쪽 배 위에 나가서 북향하되 서쪽을 위로 하여 4번 절하고 끝마치면 자리로 나아간다. 알자가 헌간 이하를 인도하여 모두 동쪽 유문 밖 자리로 나아간다. 일각전에 알자를 감찰 전사관 대축 재량 축사를 인도하여 들어와 단의 남쪽 배 위로 나아간다. 찬자가 사배하라 하면 감찰의 이하가 모두 4번 절하고 끝마치면 알자가 감찰 이하를 인도하여 각각 자리에 나아간다. 재량이 작세 위에 나아가서 작을 싣고 작을 털기를 끝마치면 비를 담아 받들고 준수에 나아가서 점에 둔다. 알자가 헌간을 인도하여 들어가 자리에 나아간다. 찬자가 사목을 태우고 모효를 묻으라 하면 대축이 상제, 태조, 대명, 야명, 신유의 희생반과 황직이 동남, 서북해, 악독, 산천, 신유의 모혈두를 받으러 각각 계단을 지나가 축사에게 준다. 축사가 희생반을 받으러 요단 위에 나가서 사목을 더하여 이를 태우고 대축이 모두 모혈두를 받으러 구덩이에 묻는다. 찬자가 사배하라 하면 여러 관원이 자리에 있는 자들이 모두 4번 절하는데 먼저 절한 자는 절하지 않는다. 알자가 헌관의 왼쪽에 나아가서 유사가 각 삼가 갖추었으니 행사를 청합니다 하고 물어가 자리로 돌아간다. 찬자가 전패례를 행하라 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남쪽 계단으로 올라가서 오천상제 신이 앞에 나가서 북향하에 쓴다. 알자가 찬하기를 괴하라 하면 헌관이 꿇어 앉는다. 집사자 1인이 향합을 받들고 1인이 향로를 받들면 헌관이 상향하고 집사자가 향로를 신이 앞에 전드린다. 대축이 옥패를 받들어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이를 대축에게 주어 신이 앞에 전드린다. 알자가 찬하기를 부복흥 병신하라 하면 헌관이 엎드렸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다음에 황지기에 나아가고 다음에 배위한 신이 앞에 나아가서 상향하고 옥패를 전드리되 아울러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배명 이하도 이와 같다. 이를 끝마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남쪽 계단으로 내려와 자리에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찬자가 작은 내를 행하라 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남쪽 계단으로 올라와 상제의 준소에 나아가서 북향하에 선다. 집준자가 멱을 들고 수를 따르면 집사자가 작으로서 수를 받고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상제의 신이 앞에 나가서 북향하에 선다. 알자가 찬하기를 괴하라 하면 헌관이 꿇어 앉는다. 집사가 작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집사에게 주어서 신이 앞에 전드리게 한다. 알자가 찬하기를 부복흥 평신하라 하면 헌관이 엎드렸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그 이하는 아울러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끝마치면 얼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상제의 신이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앉는다. 대축이 신이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동양하여 꿇어앉아 충문 읽기를 끝마치고 알자가 찬하기를 부복흥 평신하라 하면 헌관이 엎드렸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그 이하는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끝마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자리로 돌아간다. 찬자가 사배하라 하면 헌관이 4번 절한다. 이를 끝마치고 찬자가 변 둘을 거두라 하면 대축이 들어와 변 둘을 거두어 치운다. 찬자가 망료 예하라 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망료 위에 나아가고 대축이 상제와 여러 신이 앞에 나가서 비를 가지고 패백을 취하고 축사는 조를 가지고 희생의 고기를 담으며 서직반과 작주는 각각 그 계단을 지나서 가지고 내려가 요단에 나아가고 패백은 찬물을 요단의 시목에 둔다. 찬자가 태워도 가하다 하면 동면 서면의 2인이 횃불로서 사목을 반쯤 불태우는데 전사관 단사가 감시하고 다음에 망례 위에 나아간다. 대축이 황직이 해 악의 신이 앞에 나가서 비를 가지고 패백을 취하고 축사는 조를 가지고 희생의 고기를 담으며 서직반과 작주를 가지고 내려가 구덩이에 놓는다. 찬자가 무도도 가하다 하면 흙으로 구덩이의 반을 메운다. 알자가 헌관의 왼쪽에 나가서 예가 끝났다고 아뢰고 드디어 헌관을 인도하여 나간다. 찬자가 본래 자리로 돌아가고 알자가 감찰과 여러 집사를 거느리고 단의 남쪽 배 위에 나아간다. 찬자가 사배하라 하면 감찰과 여러 집사가 모두 4번 절한다. 이를 끝마치면 알자가 차례대로 인도하여 나가고 알자 찬자가 단 남쪽 배 위에 나가서 4번 절하고 나간다. 전사관 단사가 그 수속을 거느리고 신이 판을 갈무리하고 예찬을 걷어치우고 내려와 물러간다. 요단은 제사를 지낼 때 희생의 제물을 태우던 단이다. 축사가 이를 태우면 임금은 망료 위에서 이를 지켜보았다. 신목은 장작이다. 대명은 해의 신이고 야명은 달의 신이며 저 해는 김치와 젓갈이다. 작은 술잔질하는 국자이다. 멱은 술 항아리의 덮개를 말한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8월 1일 병진 첫 번째 기사 문선왕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였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8월 1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우의정 강맹경 좌찬성 신숙주 우찬성 황소신 이조판서 한명에 병조판서 홍달손 여조판서 이승손 형조판서 박원영을 명수하여 야인을 접대할 일을 의논하였다. 어서의 사목에 이르기를 만약 이만주 동창 및 그 아들과 그 아우 범찰의 자제와 활라원의 장인 추장이 친히 온다면 그 종자를 줄여서 들여보내고 그 나머지 잡료가 내조한다면 잘 타일러 말하기를 이 길은 중국의 사자가 왕래하는 곳이고 또 영변 이북의 산천은 험조하여 영로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전에는 너희들이 이 길을 따라서 상경할 수 없었는데 전하께서 다만 이만주 등이 열로 한 것을 생각하시어 특별히 명하여 곤도로 이 길을 열어주도록 하시었으나 영구한 조처가 아니니 너희들은 전례에 의하여 함길도를 따라서 내조하는 것이 가하다고 하라. 저들이 만약 말하기를 이만주 등의 자제도 또한 이 길을 따라서 입견하는데 어찌하여 우리들만 막습니까 하거든 대답하기를 전일에 이만주 등이 그 아들을 보내 입조하기를 청하였으므로 전하께서 그 정상을 가상히 여겨서 특별히 이를 허락하셨다. 그러나 사송인이 이 길을 통하여 입조하는 것을 아울러 허락하시지는 아니하였다. 지금 너희들이 내조하지만 변장이 감히 마음대로 올려보낼 수는 없다고 하라. 만약 그들이 계달하기를 청하거든 답하기를 변장이 감히 마음대로 계달할 수가 없다. 마땅히 함길도의 내로를 따라서 조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라. 또 저들이 가까운 길을 따라서 입조할 수가 없다고 하여 원망하고 변방을 소요스럽게 할 우려가 있으면 미리 먼저 대비하는 것이 가하다. 1. 이만주 동창 범찰 등의 사송인이 긴급한 성식 때문에 왔다고 하거든 반드시 모름지기 친히 계달하되 혹시 그 사변이 틀림없는 사실이었어 그 공로가 상을 줄 만한 자가 조연하기를 청하면 이를 허락하는 것이 가하다 하고 즉시 사목을 평안도 도질자사에게 유시하였다. 장인 추장은 중국 조정으로부터 인신을 받은 추장을 말한다. 성식은 적의 정세에 대한 소식이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8월 1일 병진 세 번째 기사 건주의 도독 이고 납합 등 구인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8월 1일 병진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창건대 본조와 도진무에서 내병조에 모여 여러 장수에게 진법을 강하고서 아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내병조는 병조의 딸인 관청이다. 주로 궁궐 안의 시위, 숙직, 의장 관계를 맡아보았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8월 2일 장사 첫 번째 기사 친히 사적제에 쓸 향과 충문을 전하였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8월 3일 무호 첫 번째 기사 사정들에 나아가서 응복년을 베푸니 양형대군 이제, 교령대군 이부, 이명대군 이구, 계양군 이증, 밀승군 이침, 의창군 이공, 영해군 이당, 운성부원군 박종우, 하동부원군 정인지, 우의정 강명경, 좌찬성 신숙주, 우찬성 황수신, 판중추원사 이인손, 이주판서 한명애, 예주판서 이승송, 좌참찬 박중손, 호조판서 권준, 형조판서 박원영 등 승지 등이 입시하였다. 행첨지 중추원사 김구가 수를 올렸다. 야인 우다 도로와 야인 아구 보단가 운지다모 등 36인도 또한 시행하였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8월 5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어서로 함길도 평안도 노절제사에게 유시하기를 이만주가 서계로서 사람을 보내어 고하기를 활로운 100 여인이 조선의 지경에서 도둑질을 하려고 합니다 하였는데 이것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겠지만 그러나 오로지 사람을 보내어 변을 고하였으니 이치상 혹시 그런 일이 있을런지 모른다. 병이 마땅히 대비하되 소동하지 말도록 하라. 가령 실제로 온다 하더라도 제장을 계측하여 공을 세우려고 가볍게 싸우지 말도록 하라. 100 여인을 사로잡거나 목을 베는 것보다 오히려 소동하지 않는 편이 낫다. 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 이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어찌하여 입조하지 않는가. 성상께서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고 미리 변장에게 신직하여 가볍게 잡아 죽이지 말게 하라. 먼저 우리 뜻을 유시하도록 하고 그래도 순종하지 않은 다음에 병사를 움직이도록 하라. 대개 상항의 사이와 같이 하되 마땅한 데에 따라서 잘 조치하여 소동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상책이고 이들을 격파하는 것이 중책이고 사로잡는 것이 하책인데 물건을 잃는 것은 주택도 아니고 하책도 아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8월 5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의건부에 전지하기를 일찍이 온양군사 조매에게 유시하여 정승공주에게 넉넉하고 후하게 대접하라고 했는데 지금 듣건대 가볍고 소홀히 하고 박대하였다니 그를 추국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8월 5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육조와 한승부에 전지하기를 검으로는 사흥부와 도관의 예에 의하여 10일에 한 차례씩 아직 시행하지 못한 공사를 글로 써서 아뢰어라 하였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8월 5일 경신 네 번째 기사 중추원 부사 봉조청에 박흥예가 졸하니 예관에게 명하여 조문하고 부의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8월 5일 경신 다섯 번째 기사 야인 동자은피 등 13인이 와서 포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8월 7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윤사로를 영천부원군으로 이계전을 영중추원사로 구신충을 행사헌지비로 건감을 행사헌지평으로 야인도둑 이고납합을 지중추원사로 이아구를 동지중추원사로 설효조를 제주목사로 삼았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8월 8일 개회 첫 번째 기사 친히 풍운 레우제에 쓸 향과 충문을 전하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8월 8일 개회 두 번째 기사 호재 전지하기를 지중추원사 이고납합과 동지중추원사 이아구에게 예에 의하여 녹을 주라 하였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8월 8일 개해 세 번째 기사 몰래니 부만호 거구 등 2인과 건주의 지휘 석아가 등 4인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8월 8일 개해 네 번째 기사 다음날 장차 동교에 거둥하려고 집이 구 신충 병조 정랑 500창을 선정관으로 삼았다. 이보다 앞서 500창이 주의를 지어 옥에 갇혀 있었는데 특별히 명하여 호종하게 하였다. 그때 승정원에서 임금의 뜻에 맞춰 봉행하였으나 대신과 대간에서 일찍이 한마디 말도 없었으니 대개 권이경이 파직된 것을 보고 두려워한 때문이었다. 쫄아있구나.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8월 8일 개해 다섯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전지를 받들어 황해도 관찰사에게 치서하기를 정의공주가 배천 온정으로 모욕하러 갔으니 경이 거기에 친히 가서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8월 8일 개해 여섯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전지를 받들어 강원도 관찰사에게 치서하기를 익형군이 고성 온정에 목욕하러 갔으니 경이 거기에 가서 친히 가서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8월 9일 갑자 첫 번째 기사 동교에 거둥하여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였다. 종친 제추와 야인 이이 고납합 등 56인이 호종하였다. 양녕대군 이재에게 내구마 한 표를 내려주었다. 아직도 살아있어.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8월 10일 을축 첫 번째 기사 판중추원사 권남이 누이의 복제 때문에 휴가 중에 있었는데 우승지 한개미에게 명하여 술과 고기를 가지고 가서 그 집에 내려주게 하였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8월 10일 을축 두 번째 기사 평안도 증산, 순안, 함종, 강서, 순천, 자산, 안주, 평양, 철산, 선천, 박천, 상원, 삼등, 중화, 삼화, 수천, 용강과 황해도, 해주, 장령, 곡산, 수안, 신계, 서흥, 강음, 우봉, 옹진, 복산, 은율, 장령에 황충이 일었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8월 11일 병인 첫 번째 기사 건정전 문에 나아가서 초청을 받았다. 야인 거리 등 6인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8월 13일 무진 첫 번째 기사 크게 천둥과 번개가 치고 우박이 내렸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8월 13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전지하기를 추석제의 엄복년을 건정전에서 베풀고 여악을 사용하라 하니 우승지 함개미 우부승지 김질 동부승지 정식이 아뢰기를 건정전은 여러 신하에게 조의를 받는 곳이며 연회를 여는 장소가 아닙니다. 옛날부터 여악을 베풀지 않았으며 세종조에서 이전에서 연회를 베풀려고 하다가 여악을 쓰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해 그만두었습니다. 청컨대 경애루 아래에서 잔치를 베풀소서 하였다. 전지하기를 이 전이 넓으니 장소를 바꾸지 말라 하였다. 완전 법을 무시해.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8월 14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야인이 이 고납합 이 아구 등에게 마포, 면포, 단천리 각각 1령씩과 갓과 신 각각 한 벌씩을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8월 15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친히 문소전에서 추석제를 지내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8월 15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국법에는 도성에 가까운 곳에는 절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소격 전동과 목명산 남쪽에 새로 사설을 지으니 청컨대 이를 금지하소서니 전지하기를 너희의 말이 옳다. 내가 마땅히 이를 금지하겠다. 이미 선종의 중을 불러서 묻기를 지금 짓는 절이 옛날 터인가 새로운 터인가 하였더니 내가 듣건대 도로 헐고 있다고 하였는데 무슨 까닭으로 이를 헐었는가. 너희들이 만약 알지 못한다면 가서 물어보고 와서 아뢰어라 하였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8월 15일 경우 세 번째 기사 건정전 월대에 나가서 엄복년을 베푸니 종친과 백관과 여러 집사와 외인, 야인 등이 모셨다. 임금이 사항을 내려서 엄복을 하도록 하니 여러 집사자들이 차례로 엄복을 하려고 자리로 나아갔다. 경영군 입이 판중추원사 이계정, 병조판서 홍달손, 야인 이고납합 외인으로서 우두머리가 된 자가 잔을 올리니 임금이 특별히 외인 정관과 이 고납합 등에게 안마, 옥도환, 도자, 채낭, 자리, 면포를 차등 있게 내려줬다.
사정전에 나아가서 종친과 제추를 다시 불러서 술자리를 베풀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좌의정 정창손이 여묘살이를 하다가 지금 듣건대 서울에 돌아왔으니 위문하는 것이 가하다 하고 예문직제학 서강에게 명하여 선원과 소물을 가지고 가서 위로하게 하였다. 소물은 고기가 없는 찬을 말한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8월 16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강령절에 나아가서 중궁 엄복년을 베푸니 종친과 의정부 육조판서 이상과 정난 주하익 진공신과 반중추원사 이인손 대사원 민건 등이 전정에 들어와서 사배하였다. 우의정 강명경이 잔을 올리고 그 다음 왕세자 양녕대군 이제 계양군 이정이 잔을 올렸다. 뒤에 종친 등이 시연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사정전 월랑에 나아가서 잔치에 참여하였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8월 18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야인 이고나팝 이아구 등이 하직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채단의 저포 마포 주포 면포 궁시를 차등있게 내려주고 또 주포 면포 마포 저포와 자리를 이만주에게 보냈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8월 19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살고지들에 거둥하여 매사냥하는 것을 구경하였다. 야인, 이, 고나팝, 이, 아구 등이 어가를 수종하여 낙천정에 이르니 술자리를 베풀었다. 종친제추, 야인 등이 입시하였는데 신석주가 술을 올리고 이, 고나팝, 이, 아구도 또한 술을 올렸다. 명하여 입시한 군사들에게 술을 내려주었다. 날이 저물어 황궁하여 임금이 중궁과 더불어 사정전에 나아가니 어가를 수종한 종친제추와 야인, 선전관, 겸사복 등이 입시하였다. 강명경이 술을 올리니 내악과 공인을 불러내어서 음악을 연주하게 하였다. 이 고나팝과 이 아구 등도 또한 술을 올리고 명하여 왕세자를 불러서 술을 올리게 하였다. 임금이 전지하기를 입시한 사람들은 모두 마시고 취하도록 하라 하였다. 그저 먹고 마시고. 아이고.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8월 19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일본군 관수로 축전주 냉천진 종득금독의 아들 종가무 등 5인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8월 20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양희는 용렬한 의원으로서 관직이 산품에 이르렀으면 족할 터인데 홍순노에게 청하여 대직을 다시 받았으니 그 마음이 탐욕스럽고 모람됩니다. 홍순노는 양희와 족친이 아닌데도 제종 형제라고 거짓으로 일컬었으니 첫건데 모두 파직하여 후례를 징계하소서 하니 어서로 이에 답하기를 홍순노 양희가 무슨 정류가 있겠는가? 공신인 노인들을 어찌 취모멱자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대직은 공신의 자손에게 관직을 줄 때 적자, 적손이 없으면 다른 인척이 대신 관직을 받는 것을 말한다. 취무, 역자는 없는 허물을 억지로 찾아내는 것이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8월 21일 을해 두 번째 기사. 구신충을 사헌지비로 최재남을 사헌장령으로 조수문을 회령 부사로 홍익생을 의주목사로 삼았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8월 21일 병자 첫 번째 기사. 도성지 조승문 판내시부사 전균이 해인사로부터 와서 복명하는 임금이 후원에 나아가서 술자리를 베풀어 위로하였다. 승지 윤자온 한계미 권지 김질 정식 등이 모시었다. 임금이 조승문 등에게 이르기를 내가 항상 경 등이 오는 것이 반드시 금명일간에 있으리라 여기더니 지금 과연 짐작한 바와 같았다 하고 조승문에게 단위 일령을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8월 21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수원사람 별시위 김효생이 난언을 하니 의금부에 내려 추국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8월 21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유고국왕이 토물을 바치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8월 22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사정전에 나아가서 상참과 조계를 받았다. 우사간 서거정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즉위하신 처음에는 정성을 다하여 정치를 도모하시고 매양 조계를 받을 적마다 직언을 구하시었는데 그 후에는 정침되어 처음과 같지 아니하여 1개월 내에 조계하는 날이 혹은 있기도 하고 혹은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주 후원해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시니 원컨대 전하께서 처음과 같이 마지막까지 근신하도록 하소서니 임금이 말하기를 네, 말이 옳다. 그러나 내가 만약 시인의 무리들을 거느리고 활을 쏜다며 방자하게 놀아나는 짓이 될 것이지만 내가 더불어 활 쏘는 것을 구경하는 자는 모두 종친 제추의 대신들이니 어리에 무엇이 해롭겠는가. 지금 언로가 크게 열려 있으니 만약 말할 것이 있거든 활 쏘는 것을 구경하는 곳에서 말하여도 가한데 어찌 반드시 조계한 뒤에야 말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8월 22일 정축 두 번째 기사 명하여 좌상 우상으로 하여금 살고지 들에서 섭진하게 하였다. 임금이 좌상대장 파평군 윤암과 우상대장 화창군 권공을 인견하고 수를 내려줘 이를 보냈다. 우부승지 김질에게 명하여 가서 보게 하고 동부승지 정식에게 명하여 선원을 가지고 가서 장수와 병졸들을 위로하게 하였다. 섭진은 진을 치는 것을 익히는 훈련이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8월 21일 정축 세 번째 기사 호주에서 아뢰기를 국법의 유수부 대도호부 목관은 둔전이 10결이고 도호부 지관은 8결이고 현관은 6결입니다. 그러나 대소 사격의 지대 및 관가의 용도가 본다 하여 둔전의 소출로서는 이바지하기에 부족하므로 백성들에게 마구 거두어 드리거나 혹은 군자창에서 빌렸습니다. 청컨대 금으로는 목관 이상은 20결로 지관 이상은 16결로 현관은 12결로 한도를 정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유수부는 종 2품간, 대도호부는 정 3품간, 목관은 정 3품간, 도호부는 종 3품간, 지관은 종 4품간, 현관은 종 5, 6품간.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8월 22일 정축 네 번째 기사 경주에서 경상좌도 조절제사 이호성의 상서에 의가에 아뢰기를 평안도 의주 삭주 등의 업성 가운데 낮은 곳은 청컨대 먼저 더 쌓도록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8월 22일 정축 다섯 번째 기사 이만주가 지위 심이리다를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8월 24일 기묘 첫 번째 기사 경례로 동편방에 나아가서 조화승지 윤자온 우부승지 김지를 불러서 정사를 의논하였다. 윤자온이 김분 김인 등의 옥사를 아뢰니 전지하기를 김분 등은 홍윤성이 그 누이에게 장가들려고 한다고 무고하여 홍윤성을 모함하였다. 그 죄가 가볍지 않으니 모름지기 죽여야 하고 용서하지는 못한다 하였다. 윤자온이 말하기를 김분 등이 본래 첩의 구별이 있는 양반인데 지금 이를 구별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그러하였던 것입니다. 또 죄가 국가에 관계된데 이러지 아니하였으니 철건대 말감하도록 하소서니 전지하기를 원혼 대신과 나라와 더불어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하니 무릇 백성들이 마땅히 그를 국가와 일체로 보아야 한다. 만약 김문 등의 말한 바대로 한다면 공신은 어떻게 보존하겠으며 국가를 어떻게 유지하겠는가 하였다. 조금 있다가 중궁이 언문으로 싸리기를 근래 사람들 가운데 사죄에 연좌된 자가 많았는데 김분 등이 범한 죄도 진실로 같은 유에 해당한다면 승상께서 모름지기 극형에 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한다면 청컨대 먼 곳으로 유비하여서 살 길을 구해 주소서 하니 임금이 즉시 그 구려를 정원에 내려보내어 특별히 사형을 감하게 하였다. 그저 죽이려고 작정을 하는구나.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8월 24일 기묘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신숙주 황수신 환명회 등에게 이르기를 그늘의 사헌부에서 홍윤성의 사건을 금론하였는데 과연 이것이 옳은가 그런가 하니 신숙주 등이 대답하기를 홍윤성은 실로 옳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등이 어찌 이와 같이 말하는가 하니 즉시 술로서 벌어주고 한참 있다가 전지하기를 권이경을 파직하지 않았다면 홍윤성은 온전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하였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8월 24일 김효. 세 번째 기사. 의창군 이공이 병 때문에 온정에 목욕하니 충청도 관찰사에게 유시하여 후하게 대접하도록 하였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8월 24일 김효. 네 번째 기사. 의건부에서 아래기를 행사직 최담지는 최옥산이 그 아비를 죽였다고 모고하였고 현감 임계중은 친히 검시하지도 아니하고 또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옥산에게 장을 때려서 신문하여 그로 하여금 거짓으로 자복하게 하였으니 요래에 비추어 보면 최담지는 장 100대 유 3천리와 가역 3년이고 임계중은 장 70대입니다. 임금이 최담지는 공신의 아비라 하여 다만 유 3천리와 가역 3년으로 하고 임계중은 공신임으로 다만 고신을 거두고 외방에 부처하게 하였다. 가역은 고역을 시키는 것이다. 부처는 형벌의 한 가지로서 거주를 일정한 곳에 한정하던 것이다. 중도부처라고 한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8월 24일 김효. 다섯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래기를 여러 포구의 병부 조건은 이러합니다. 1. 육군은 여러 고을에서 이미 발병 엄부를 받았으나 오로지 수군은 병부가 없으니 지금 마땅히 엄부 양부를 만들되 한 면에는 포구의 이름을 새겨 넣고 한 면에는 발수군이란 세 글자를 새겨 넣어서 엄부는 여러 포구의 만호와 첨절제사에게 나누어주고 양부는 관찰사 처치사에게 나누어줘서 번상할 선군을 징발할 때는 서로 맞추어서 이를 사용하게 하며 또 발병 양부를 만들되 한 면에는 수군이라는 두 글자를 전자로 찍어서 처치사에게 보내어 하번할 선군을 여러 고을에서 징발할 때에는 여러 고을에서 이미 받은 음부와 서로 맞추어서 이를 사용하게 하며 아울러 양부를 관찰사 첫째사에게 보내어 무릎 병사를 징발할 일에는 모름지기 서로 맞추어 이를 사용하게 하며 군사의 숫자는 반드시 서합하여 도장을 찍은 관문을 고찰하게 하소서. 1. 여러 고을의 수령이 섭진한 뒤에 즉시 군사를 해산하지 않고 그대로 데리고 사냥을 하는 자는 율에 의하여 무겁게 논지하소서. 1. 여러 고을에서 받은 병부는 수령이 항상 가지고 스스로 차고 다니되 혹은 상을 당하거나 혹은 말미를 받거나 혹은 다른 도로 출사하거나 할 경우는 병부를 봉하여 교관에게 주고 만약 병방기관이 이를 주진의 장수에게 보내어 그 주진의 장수가 유고하였으면 이웃 고을의 주진의 장수에게 보내게 하며 주진의 장수가 스스로 연고가 있으면 그 받은 병부를 또한 이웃 고을의 주진의 장수에게 보내며 이웃 고을에서 이를 받게 되면 즉시 관찰사와 절제사에게 보고하고 관찰사와 절제사는 그 사유를 갖추어 아래되 만약 관찰사와 절제사가 유고하면 수령관과 도진무가 계문하여 수령이 되돌려 받은 뒤에도 또한 사유를 갖추어 아래게 하며 수령이 혹시 관에 있다가 사망하게 되면 교관과 고을 아전 등이 이를 봉하여 병방기관으로 하여금 가지고 가서 주진의 장수나 이웃 고을에 부탁하게 하소서. 1. 여러 포구의 만호 첨절제사가 받은 병부는 한결같이 수령의 예의에 의하여 시행하되 사망하는 경우에는 구전군관이 봉하여 처치사에게 전하게 하소서. 1. 제도의 관찰사 도적제사 처치사가 혹은 상하거나 혹은 말미를 받거나 혹은 다른 도로 출사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받은 병부를 관찰사는 수령관에게 주고 절제사 처치사는 도진무 수령관 도진무에게 등에게 주고 사유를 갖추어 아래게 하고 되돌려 받은 뒤에도 또한 아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발병음부는 군사를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발병부의 하나로 각 지방 수령이나 만호 첨절제사에게 주던 것이다. 발병양부는 발병부의 하나인데 이름을 둘로 나누어 상관이 갖는 것을 말한다. 하관은 그 음부를 갖는데 군사를 징발할 때는 양부 음부를 서로 맞추어서 신용하였다. 서합은 담당 관원의 이름을 쓰고 수교를 두는 것이다. 병방기관은 각 고을에서 병사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아전이다. 군관은 병조에서 구전으로 임명한 군관을 말하는 것이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8월 25일 경진 첫 번째 기사. 건전문에 나아가서 조참을 받고 이만주의 사자 심일이다 등을 인견하였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8월 26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사정들이 나아가서 장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이명대군 2부, 밀성군 2침, 영순군 2부, 우의정, 강명경, 이조판서 1명의 형조판서 박원영, 화천군, 건공, 승지 등과 공조참판, 뉴스, 인수부 윤, 강곤, 행상호군, 어득해가 시직하였다. 전지하기를 강곤, 뉴스가 장차 명나라에 갈 터이니 마땅히 전별하여야 한다 하고 즉시 강곤과 유수로 하여금 술을 올리게 하고 또 대군과 종친 제추에게 명하여 차례로 술을 올리게 하였다. 대녀를 불러 내어서 음악을 연주하게 하고 입시한 제추에게 매를 각각 1년씩 내려주었다. 대녀는 국내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여자 악공을 말한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8월 26일 신사 두번째 기사 명하여 병조 정랑 500창을 석방하여 도로 출사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8월 26일 신사 세번째 기사 형조의 전지하기를 지금부터 강도절도와 일체의 자범에 해당하는 사형수의 형을 집행할 때 본조 난관 이름과 전옥관과 검률이 가서 감시하도록 하라 하였다.